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지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요, 대를 대물림해도 가난하라는 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은 부자는 3대가 망해도 부자라는 말은요. 자, 그러고 보면은요, 부자가 되는 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기란 참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난을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자, 지금 가난의 대물림을 없애고 또 돈 버는 방법에 특화된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많이들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3세대 부를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연금보험 소개해 드릴게요. 연금보험 쓰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골절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돈 버는 방법 그리고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가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은요, 수중에 돈이 있으면 우리가 그 돈을 쉽게 쓰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돈을 좀 묶여두고 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연금보험 상품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박주영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 많이 하실 텐데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에게 닥칠 노후는 확정적인 사건이죠. 내가 원치 않는다고 노후가 오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연금은 어떤 걸까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장을 폐업을 해도 그 연금이 유지됐으면 좋겠고, 또 오랫동안 입원하신 분들은 내가 입원 기간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혹시라도 암이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일상생활 장애가 왔었을 경우에 내가 확정적으로 내가 현재 받고 있던 연금액을 2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연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리고 내가 부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납입을 하다가 인출을 통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납입을 통해서 잘 유지하시고 자녀에게 주시고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 손녀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연금 어떨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해답을 알려드리는 연금보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2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너무 일찍 사망한다는 조기 사망, 그리고 너무 오래 사는 장기 생존. 자, 그렇다면 일찍 사망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즉 사망보장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너무너무 오래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당연히 길게 사는, 소득 없이 길게 사는 이때를 대비해서 연금이 준비가 필요할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연금보험이 더 훨씬 필요할까요? 아니면 조기 사망에 대한 종신보험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둘 다 필요할까요?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굉장히 비싸게 가입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써야지라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적립금이 굉장히 적다는 사실이죠. 노후 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연금을 통해서 사망 확률보다 오래 살 확률이 큰 이 연금을 통해서 사망보험금을 대신해주는, 덤으로 주는 종신보험이
그냥 그대로 공짜로 얹어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연금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자, 노후에는 나 외에 의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노후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안 계실 거고요. 저 또한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지할 생각이 전혀 없고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안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자, 대부분 은퇴하기 위해서요, 최소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는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은퇴 후에 약 30년 정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뭐 50에 은퇴를 하든 60에 은퇴하든 평균 30년 동안 수입이 없이 사는 걸 계산했었을 때요, 월 200만 원이라면 총 7억 2천 정도의 노후 자금이 든다는 거고요. 만약에 적정 생활비 291만 원이라는 평균치를 냈는데 이 정도로 사용한다 그러면요, 노후 30년은 총 10억 이상의 노후 자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쉽게 현금으로 저축으로 모으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준비를 해놓으면, 정말로 소득이 전혀 없었을 때, 이때 내 평생을 책임져 줄 이런 연금을 우리는 바라고 아끼고 아껴서 저축을 하고 있고 또 연금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같은 연금을 가입하더라도 훨씬 더 실속 있게 알차게 많은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유병장수, 병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관리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장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은 없지만 무업장수, 일이 없어도 그냥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있거나 없거나 오래 사는 시대. 그리고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는 원치 않지만 누구에게나 오는 이런 비극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내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끼고 아껴서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기존에 가입했던 연금에 플러스 알파라는 기능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연금은요,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런 특별한 연금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나는 사망 보장이 전혀 필요 없고 고도자해장애보험금 기본 세팅만 해서 연금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야, 나는 종신보험도 필요하고 연금도 필요한데 그래도 내가 노후에 오래 살 것이 더 걱정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장의 책임 준비를 안 할 수도 없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망보험금을 기본으로 깔아드리는 이런 연금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망보험금을 그냥 연금에다 탑재해드리는 이런 연금은요,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내가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의 200배를 얹어드립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의 월 연금보험료를 가입하시게 되면요, 6천만 원이라는 사망보험이 그냥 공짜로 깔리는 거고요. 내가 월 50만 원을 한다라고 하면 1억이라는 사망보장을 그냥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적립금은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연금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내가 어차피 연금을 가입했는데 사망보장은 덤으로 오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런 시청자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연금들은요, 뭐 개인형이나 부부형이나 아니면 상속형, 내가 받다가 물려준 다양한 연금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 하나 더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80세 이전에 암을 비롯해서 중증 치매, 일상생활 장애 등 내가 거동할 수 없는 이런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연금을 수령 중인데 10년 동안 확정적으로 2배, 내가 현재 500만 원을 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데 나에게 예를 들어서 뭐 치매가 왔어, 아니면 또 암이 걸렸어 라고 한다 그러면 2배로 올려서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500 받던 사람은 10년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도성 옵션이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 그냥 내가 가입만 하면 얹어지는 제도성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요, 최근에 우리가 실적 배당형이라는 이런 연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금리가 1%에서 이제 마이너스 제로 금리로 가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연금을 수령한 시점에는 시중금리로 돌아가는 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군데 회사에서는요, 실적 배당형이라고 해서 내가 연금을 받는 중에도 이 나머지 돈이 계속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 연금은 바로 투자 실적형 연금까지도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태 부은 적립금을 가지고요,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에 종신토록 연금을 받기로 했는데 내가 매달 또는 매년 받고 남은 연금들이 계속 이익을 내줘야 되는데 시중금리로 돌아가면 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투자 실적을 안정적인 채권형이나 기타 AI 인공지능 펀드를 통해서 내 남은 돈도 잘 굴려갖고 연금액을 플러스 시키는, 그래서 이런 투자 실적형 연금까지도 이 안에는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던 모든 기능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비용을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연금들과 좀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차이점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 기본적인 연금은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요. 3세대의 부를 이어가를 특별한 연금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드렸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30년 동안 납입기간은 물론 뭐 5년, 10년 자유롭게 최장 50년까지 설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30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요. 계약자가 부모가 되겠죠. 내 자녀에게 30년 후에 물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추가 납입을 통해서 여기서 한번 보험료를 납입하셨고 여기서 또 한 번 납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녀가 또 내 자녀에게 줘야지. 그러면 3세대까지. 이 처음에 가입했던 부모로부터는 손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고스란히 이어가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가입하셨다가 연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뺐을 거야. 인출 기능을 활용하시고 나머지를 자녀에게 이 비과세 통장만 물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여기다 추가 납입해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거나 자산을 쌓는 방법도 있고요. 자녀에서 손자까지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12년간 납입을 하시게 되면요. 부모는 약 1억 8천을 납입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자녀가 와서 또 1억 8천을 납입하시게 되면 3억 6천이 되겠죠. 그러면 3억 6천에서 이 손자까지 와서 또 똑같이 동일하게 월 30만 원씩 낸다고 하면요. 5억 4천이 됩니다. 그러면 이 5억 4천이요. 이 자녀 세대에서 얼마큼 되냐면 38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거는 3.75를 금융감독을 해서 예시에도 좋다고 말하는 3.75%를 가정했었을 때 5억 4천을 가지고 38억 이상의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수익률은요, 공시시에 들어가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해도 상관없고 내가 조금 더 쓰고 좀 덜 물려줘도 상관없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고 3세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5억을 가지고 38억이라는 부를 상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를 변경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쭉 가셔도 상관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3세대까지 부를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이런 플랜.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를 교체해서 부를 대물림한다는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요, 개인 계약은 다 가능하십니다. 부모가 됐던 자녀가 됐던 계약자를 돈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 계약은 다 가능하시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법인 계약이죠. 법인 사업자들이 대표, 임원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사업장을 자녀에게 인수하거나 아니면 뭐 퇴직을 하시게 되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일을 접고 누군가에게 줬었을 때 임원이 교체가 일어나는데 이때 나는 이 계약을 그대로 법인 이름으로 가져가시면서 임원, 대표만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갖고 있던 그 시간에 대한 투자를 고스란히 넘겨줄 수 있는 이 복리와 비과세, 그러니까 법인은 비과세 적용이 안 되지만 이 복리의 효과를, 엄청난 이 효과를 그대로 사업장에 물려주게 되면 내가 가입했던 그 금액이 시간을 타고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피보험자 교체라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어떤 연금에도 피보험자 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종신보험 또한 피보험자 교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연금만큼은 일생에 2번 정도, 2사람까지는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좀 정리해 보면요.
일정 부분 갔었을 때요. 평생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헬스케어, 개인 맞춤 전용 서비스가 따라가게 되고요. 예, 투자 실적형 연금으로 내 연금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굴려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실적형 연금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펀드를 통해서 글로벌 화되는 이런 시점에 맞춰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까지도 다양한 펀드를 AI 기능으로, 인공지능 기능으로 관리되는 이런 펀드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 내가 꼭 끝까지 내기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긴급 자금 필요할 때요. 내가 매달 알아서 선택하는 정기적인 인출이 있고요. 내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뺏을 수 있는 중도 인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입하신 변액보험은요. 투자형이기 때문에요. 내가 돈이 급전이 필요해. 인출하면 제3영업일, 3일 만에 돈이 들어오지만 이 연금은 즉시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인출했다 그러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네, 피보험자를 2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개인, 법인 다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재보장을 선택하신 분 있죠? 나는 가족도 요족도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사망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재보장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연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혹시 내가 조기에 사망할 확률도 있다라는 가정이시거나 또 상속에 관한 어떤 재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망보장형을 선택하시면 따로 추가 비용 없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사망보장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납기 변경할 수 있는 좀 획기적인 제도가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10년, 15년 뭐 이렇게 납입을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지만 이 부분은 12년 납으로 설정하시면 내가 12년 납입 후에도 돈이 좀 여력이 있어 라고 하면 뭐 15년, 20년 나는 그럼 자녀에게 이걸 좀 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납입 기간을 더 길게 하셔서 물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는 이런 좀 특별한 제도가 들어와 있다라는 연금이죠. 그래서 수익뿐만 아니고 부를 대물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보험료 예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50만 원을 가지고 총 3세대에 갖춰서 5억 4천으로 38억 8천이라는 그런 비용을 마련하는 그 부의 대물림 플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아주 저렴하게요. 3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납입기간 12년 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5년, 7년 가능하시지만 12년 납을 했었을 경우에 아주 나중에 자녀와 손자까지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12년 납 기준이기 때문에 12년 납으로 예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0세 연금 개시를 한다고 치고요. 그 전에 필요하면 인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0세 연금 개시를 한번 해놓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망보장형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사망보장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 3.75 가정을 했었을 경우에 자 30세부터 50세까지 똑같이 월 30만 원을 가지고요. 12년을 납입하시게 되면요. 총 4,320만 원을 납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70세 시점에 3.75 가정했었을 때 적립금을 보도록 하는데요. 30세가 12년 납입하고 70세 되면요. 1억 276만 원, 이제 1억이 넘게 되죠. 이렇게 높은 이자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라는 거죠. 요즘 저금리 시대 아시죠? 이건 시간에 대한 투자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40세 같은 경우는요. 약 2배 되죠. 8,400만 원. 50세 같은 경우는 5,700.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찍 가입할수록 나는 동일한 돈으로 더 많은 적립금을 가져갈 수 있다가 정답이고요. 사망 시에는요. 이 적립금 플러스 사망보장은 덤으로 나간다. 3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 200배인 6천만 원이 사망보험인 거고요. 월납 50만 원을 하시게 되면요. 1억이라는 돈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 조건인 월납 150만 원 같은 경우는요. 3억까지 가능합니다. 예, 3억이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들여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내가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는 80세 전까지는 보장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런 좋은 연금이 지금 특별한 연금이라고 이름 붙여져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반복해서 여러 번 드렸지만 정리해 보자면요. 자, 0세부터 70세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중도 인출 같은 경우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수시로 뺄 수 있다는 거죠. 뭐 1년에 몇 회 이렇게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 즉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피보험자 교체가 총 2회에서 2명까지죠. 1회 할 때마다 1명씩 이렇게 교체 가능하고 개인과 법인
네,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년 납을 선택하게 된 장점은요, 납입기간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12년만 끝내고 말 사람도 있겠지만 그 후에 내가 누군가에 물려주고 싶을 때는 납입기간을 20년 또는 30년, 50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자에게까지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장점까지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납입 종료 기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납입하는 도중인데 수입이 끊겼어요. 이런 경우 내가 사업을 잘 했는데 너무나 안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폐업,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됐을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입원하게 됐었을 경우는요, 납입 종료를 시켜드립니다. 그동안 낸 돈만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납입을 종료해드리고요. 혹시 내가 또 괜찮아서 더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납입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해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납입 종료를 시켜드리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소득이 없는 나중 노후에 연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 보험료는요, 10만 원부터 50억, 100억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지금까지 가입했던 어떤 연금보다 다양하게, 저신뿐만 아니고 대대손 좀 부를 좀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3세대 부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연금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2020년도 벌써 하반기를 지나고 있죠.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속도로 10년, 20년이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나간다면 정말 막막하고 대책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연금보험을 소개해드린 건데요. 여러분들의 연금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꺼내 쓰실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이 연금보험 중에 유일하게 사망보장도 원한다면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보험 수령자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내 연금보험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내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부를 선물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이런 보험 처음 보셔서 신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보험 납입 기간을 50년 설정도 가능한 것 같던데 이렇게 길게 50년 설정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대부분 이제 비과세 조건이 10년 납 이상, 10년 유지 조건이기 때문에 10년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 연금은 좀 특별한 게 3세대까지 대물림할 수 있는 이런 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50년,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연금이 추가 납입이 2배죠. 그래서 월 보험료 15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 납입 기간 동안이 길면 납입 기간 동안 내내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특히 재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이 한 증권 안에 담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50년이 길다라고 하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년 납으로 하시면 그 후에 필요에 따라서 최장 50년까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지만 50년으로 하셔도 나중에 납입 종료 기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은요, 이렇게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은 2배수가 되니까 내가 내는 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복리로 정말 돈을 크게 불려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3세대까지 POP 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교체를 할 때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네, 비과세 조건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세법이 자주 바뀌어서 아신 분도 있으겠지만 일단은 납입을 5년 하든 7년 하든 상관없이 10년 유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납입을 하시고 10년 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월납은 150만 원까지 또는 연간 1,800만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거 이제 우리가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계약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예시로 30년까지 납입을 얘기했는데요. 계약자가 바뀌게 되면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 있지만 만약에 계약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를 교체하는 것은 비과세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피보험자를 2번 교체하더라도 계약자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비과세를 끝까지 이어가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교체랑은 상관없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보험 잘만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누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박지영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오래오래 살게 된 100세 시대에 또 은퇴 시기는 빨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연금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가 5억 원대를 내고 최대 8억 원까지 만들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내 노후 준비와 함께 자녀의
노후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만큼 보험 준비는 필수니까요. 언제든지 보험 플랜 119로 전화와 문자 연락 주셔서 꼼꼼한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골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골절에 대비해보기 위해서 안수연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뼈의 문제라고 그러면은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당연한 것 같고 젊으신 분들도 갑자기 뭐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골절이라 하면 제일 아쉬운 게 예를 들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동차 문 열다가 예, 문 닫다가 내 손이 껴가지고 봤더니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예, 문 닫다가 그 문에 예. 발가락 같은 경우 하시는 찌이는 분들 경우. 그렇죠. 예. 근데 낫지가 않아서 부풀었는데 이게 아물질 않아서 봤더니 실금이 갔다. 이런 것도 아, 골절이거든요. 예. 예. 골절은 반드시 뼈가 이제 부러져야만 골절은 아니고요. 뼈의 금만 가도 이제 골절인데 사실 우리가 골절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게 골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일상에서도 갑작스럽게 골절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보통 어느 부위에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세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요, 50대 이상의 한국의 분들이 네. 골절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척추골절 88명, 손목골절 40명, 고관절 골절 17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척추나 손목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골절이 될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고관절 있으신 분들 많고요. 예. 침대 생활 하시는데 몸이 약간 거동이 아무래도 불편하시잖아요. 내려오시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 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골절이라는 거는 어리신 분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뼈가 부러져도 금방 붙어요. 하지만 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면 뼈를 지탱하는 근육량이 적어지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그 움직여 있을 때 반응이 이게 늦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부자연스럽게 우리가 멀쩡하게 걷다가도 갑자기 스텝이 엉켜가지고 넘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경우에도 골절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절은 사고 아닌 또 질병으로 또 인한 골절도 또 있는데요. 예. 골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외부에 대한 충격으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네. 부주의로 하는 그쵸.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요. 예. 골밀도가 이제 낮아져서 생기는 골절이 있는데요. 예. 그 원인을 보시면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이상 분들 대부분 이제 폐경이 가까우잖아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유전적으로 뼈가 약하신 분들 또 있으세요. 예. 예,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음주나 흡연, 그리고 또 관절염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그 뼈가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나이 예. 드신 분들 뼈 그 사진을 찍어 보면은 그쵸. 젊으신 분들에 비해서 뼈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영양제를 챙겨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아나운서님은 골밀도 검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해본 적은 없는데 그쵸. 지금 이거 보니까 좀 궁금해요. 근데 사실 내 골밀도가 얼마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예. 일부러 검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번에 한번 넘어져가지고 예. 그 병원을 갔는데 일단은 넘어지면 일단 뼈가 괜찮은지 사진부터 찍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게 이제 골밀도인데 예. 다행히 아직은 멀쩡하더라고요. 아직은 예, 건강하지만 예, 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 그 기둥이 있는 게 아니고 뼈 사이에는 구멍이 쿵쿵쿵 있잖아요. 예. 근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구멍이 작기 때문에 이 골밀도가 높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골밀도가 낮아지면 뼈에 구멍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외부의 충격이 딱 있으면 당연히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겠죠.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서 그 식생활이 예. 좋게 바뀌었죠. 하지만 건강에는 좀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 골다공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뭐 우리가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나이가 들면은 그렇죠. 뼈가 건강하다가도 약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노화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 폐경이라는 거 이게 했잖아요. 예. 이 폐경이라는 거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문제예요. 근데 이 호르몬이 뼈에 이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 역할이 줄어들고요. 또 이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성인병이 많아지잖아요. 예. 요즘은 30대에도 혈압약 드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혈압약 하나를 먹을 뿐인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지혈약도 첨가되고요. 그다음에 또 당뇨까지 발생을 하면 특히나 이런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자궁 쪽에 이상이 있으셔서 혹시 적출을 하신 분들 예. 그리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골다공증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고요. 우리 상해라는 거는 우리가 요즘 이제 휴가 이제 시작될 예. 거잖아요. 상해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골절 진단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보장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걸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예시한 거는 한 사고당 받을 수 있는 예, 지급액을 부위당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금액이에요? 우리가 어떤 보장이든지 그 보험금을 많이 타면은 그 보장 금액이 점점 줄어들죠. 예. 근데 골절 진단 같은 경우는요, 불과 몇 년 전에는요, 한 사람당 가입할 수 있는 보장 금액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1,000만 원 그렇죠.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회사당 50만 원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의 그 테마 플랜에서는요, 1,000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예. 골절이라는 거는 사실 한 군데만 부러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졌는데 팔을 짚었더니 이게 안쪽으로 꺾이면 소목골절이고요. 예. 또 발목도 골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반 골절 진단금 같은 경우는 최대 가입 금액인 50만 원 이렇게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테마 플랜에서는요. 내가 만약 손목이 골절되든 또 그 척추에 금이 가든 예. 그리고 또 고관절이 또 만약 금이 갔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정도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한다. 그랬을 때 B사 같은 경우는요. 골절 진단금 최대치 50만 원. 그리고 우리가 골절이면 대부분 수술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는 지인이요. 예. 체육대회를 했는데 팔씨름을 했어요. 근데 되게 승부욕이 강한 여자분이었어요.
팔씨름 하다가 이 팔꿈치 너무 힘을 줘가지고 여기 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셨겠어요. 근데 이분은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후유장애가 남는 게요. 완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못 얻을 정도예요. 그분은 보험금 받으셨나요? 아유,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보험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예. 하지만 만약 이 골절이라는 거는요, 항상 사고 나고 내 증권을 찾아보게 되는 게 골절이에요. 아, 나는 얼마가 있지? 예. 근데 사고가 났는데, 아, 너무 아쉬운 거죠. 아, 진작 준비할 걸. 이런 보장 내용이 바로 골절인데, 예. B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인 일반 골절 진단금입니다. 이런 경우는 골절 진단하고 수술을 한다. 만약 내가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앞장에서는 1,000만 원 최대 가입할 수 있는 예시를 들은 거고요. 예. 사람들이 너무 보장을 많이 하세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골절, 아, 뼈에 금방 가도 골절이야. 다 아십니다. 일부러 진단금 받으려고 MRI까지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가입 금액은 500만 원 기준입니다. 오. 예. 예. 만약 척추로 또 손목으로 고관절에 골절이 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골절은 수술을 동반하기 때문에 B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받는 금액이 300만 원이고요. A사 같은 경우는 740만 원이에요. 2배가 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받는데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네, 보시면 B사는 16,699원입니다. 예. A사는 21,500원이에요. 별로 차이가 안 나면 그러면 당연히 5,000원 정도로 예. 내가 혹시나 한 군데만 골절 대리란 법은 예. 없잖아요. 여러 군데 골절 받았는데 이거는 한 사고당이야. 그래서 50만 원 받는 거랑 내가 이 부위별로 합산을 해서 받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요, A사와 B사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A사의 장점은요, 한 사고당이 아닙니다. 내가 부위별 합산해서 만약 손목 다치고 척추 다치고 고관절이 네. 다쳤다. 그러면 각각 오. 예, 합산을 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갱신, 비갱신은 선택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20년 갱신으로 예시를 드렸지만 나는 내가 사는 동안 많이 넘어질 것 같으신 분. 자주 넘어지신 분들은 알잖아요. 예, 이런 분들. 그리고 내가 골다공증이 있을 것 같다. 엄마가 골다공증이고, 아, 내가 평소에 잘 넘어진다. 이러신 분들은 병원 가시기 전에, 아, 내가 골다공증을 검사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가신다면 골다공증에 인한 골절 또한 보장되는 게 A사의 장점이고요. 단점은요. 예. 아무래도 한 군데 받는 것보다는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예. 있기 때문에 B사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살짝 비싼 점. 그렇죠. 그리고 B사는 보험료가 일단 저렴해요. 예. 예, 그리고 단점은 한 사고당이에요. 물론 여러 번 사고 나면 각각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고당 A사를 준비하셨다면 700만 원대를 받으시는데 B사를 준비하셨다면 그 절반인 300만 원만 받을 수가 있다는 게 B사와 A사의 차이점입니다. 두 개 비교해보니까 왠지 전문가님께서는 원픽을 A사로 해주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많이 받는 거 좋아합니다. A사의 그리고 매력을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A사의 장점은요. 한 사고가 아닌 한 사고라지만 그 부위가 여러 군데라면 합산해서 또 만약 수술한다면 더 받으시는 거고요. 수술을 안 해도 받으실 수가 있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그 골절 진단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A사이기 때문에요. 5,000원 차이라면 시청자님을 위해서는 A사가 훨씬 더 유리한 보험사입니다. 네, 역시나 최종적인 원픽은 A사의 골절 진단비 보험이었습니다. 보통은요, 사고당 한 부위에만 여러분들께 진단비를 준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A사 진단비 보험의 경우에는요, 골절 부위당 각각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한 골절에 대해서는 이 보험금을 주지 않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A사는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까지 모두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한번 가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 모시고 트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번호 통해서 실시간 상담 지금부터 도움드릴 거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요. 예. 올해 이제 70이신데요. 예. 예. 혈압도 있고, 그러시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전인가, 뇌수술을 좀 크게 하셨어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수술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는 보험이 없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누가 아시는 지인분이,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보험 된다고 해서 제가 몇 개를 가입을 했어요. 한 2, 3년 전쯤부터. 그래서 그게 좀 잘 돼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살짝 보니까요. 2017년도에 3건 가입을 하신 거 보니까 3건 모두 같은 분께 좀 추천을 받으셨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드릴게요. 올해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0이세요. 막 70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괜찮은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70 되신 친정 어머니 증권 3건 보내주셨습니다. 2017년도에 S사의 안심동행보험 그리고 D사에서는 종합건강보험과 함께 가족건강보험까지 가입해 주셨고요.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 15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정 어머니 앞으로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3건이 있는데요. 혈압도 있으시고요. 크게 뇌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보장을 못 받으셔서 아쉬운 만큼 보장을 그때 가입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보험 괜찮을지 신경이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이 보험료 어머님이 내세요? 아니면 시청자님이 납입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내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 나중에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까봐 미리 보험을 대비 채원해서 지금 가입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보험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으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제가 보험을 하나씩 보내주신 증권을 하나씩 봤어요. 지금 예. 3가지 보험료가 15만 4천 원 납입하고 있는데 예. 각자 맞는 각각의 보험이 잘 가입돼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첫 번째 보험이 이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료가 2만 원을 나가고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은 골절 진단비, 그다음에 다쳐서 수술하는 거 조금,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뭐 다쳐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위로금 들어가는 거 20만 원, 요 부분이 다예요. 근데 이 2만 원의 값어치에는 그렇게 뭐 보장에 좋다라고 사실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2만 원이 다 보장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아니고 나머지 한 보니까 1만 원 정도는 쌓여서 만기 20년 있다 딱 끝났을 때 시청자님한테 그 부분만 돌려드리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자는 또 생각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괜히 좀 안 지출해도 돼야 되는 돈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보험은 좀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험은 이제 어머님이 이제 뇌 쪽에 수술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대 질환, 뇌혈관,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받는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수술비 조금하고, 근데 보니까 보험이 10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같은 돈 3만 4천 원을 내는 게 아니고 10년 있다가 67세에 가입하셨으니까 77세, 87세 요 정도는 사시겠죠. 두 번이나 3번 정도에서 보험료를 계속 30년 정도 납입을 하셔야 되고 같은 보험료가 아니고 보험료 올라가는 기준이 껑충껑충 뛰기 때문에 첫 번째 안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뇌출혈에 걸릴 확률은 사실 별로 없어요. 어머님도 혹시 뇌출혈이셨나요? 네, 뇌출혈. 뇌출혈이셨어요? 네. 뇌경색 이런 게 아니시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용어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이제 수술하실 때 대수술을 진짜 막 크게 수술하셨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단한 수술을 하셨나요? 아니요, 엄청 큰 수술을 하셨죠. 엄청 큰 수술.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근데 뇌출혈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뇌질환을 지금 있으시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검사하시잖아요. 또 네, 혈관이 그렇죠. 어딘가 막혀서 수술을 하셔야 될 경우 혈관만 그냥 막혔다. 뇌출혈이 혈관이 터져갖고 되기 때문에 장애가 엄청 크게 남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험은 이제 뇌출혈에는 해당되지만 그 밑에 약간의 장애가 남는다든가 이런 정도의 상태가 된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보험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보험은 이제 가장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10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 보험인데 이 부분도 여기는 이제 암 진단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진단비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가 진단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보험료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도 그닥 좋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 보험 딱 가입하실 때가 이렇게 어머님처럼 아프신 분들이 새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그때 처음 나온 보험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통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받기 까다로운 이런 보험들이 출시되어 있을 때 내가 뇌출혈인데도 보험이 가입이 돼? 이렇게 하면서 가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보상 범위가 넓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어머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 치료비 얼마나 내셨어요? 그때 돈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한 6, 700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예. 네, 6, 700 정도 나오셨잖아요. 예. 그럼 요 보험을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같은 이제 뇌 쪽의 혈관 질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수술을 또 한다 그러면 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부분은 진단비는 받으실 수 없고 수술비를 받으셔야 되는데 많이 받으셔야 100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받으실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보험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시고 좀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보험을 하나 추천드릴 텐데 이 부분은 이제 뇌혈관 질환, 혈관 초기부터 아주 심각할 때까지 다 받으실 수 있고 암 진단비, 그다음에 입원비, 뭐 응급실 가야 된다 그 정도까지 다 채워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술비 1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보험으로 20년 갱신했을 때 12만 5천 원 정도 납입하시면 어머님이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진단비 300만 원하고 수술비로만 1,4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7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아파서 내가 수술을 했다 그러면서 수술한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한테 재반적으로 들어가는 개인적인 비용이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것까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보험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잘 들으셨죠?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우리 어머님 증권을 다 보험료를 매달 납입을 해주고 계셨는데 내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도 아쉬웠고요. 좀 세워나가는 보험료도 보였어요. 네. 이왕이면 어머님이 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병력이 있을 만큼 보장이 중요하니까 가지고 계신 보험들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보험으로 묶어드렸거든요. 예. 여기서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보장을 훨씬 더 크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머님께서도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의 보장 범위가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을 원하시거나 똑같이 아파도 이렇게 더 큰 보장을 가져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